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재혁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은 피아노를 통해서 하는 음악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늘 느낍니다. 새로운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는데 알파벳부터 배우고 발음하는 거 배우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리고 어휘가 많을수록 더 세세하게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껴서 그것을 테크닉적인 레슨과 함께 꼭 같이 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풍초 4학년 천세용입니다. 맨델스존 판타지 1악장입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노래도 해야 되고 테크닉적인 부분도 보여야 되는 곡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르페지오 같은 테크닉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연주한 맨델스존 곡의 제목 알죠? 네. 환상곡인데 뭔가 실제 하지 않은 것을 상상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환상곡이라는 장르에서는 특히 그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환상으로 지어내야 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보면 F샵 마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 F샵 마이너라는 키도 다른 키도 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좀 더 높였어요. 그 음을 하나를. 그러면 더 절박한 느낌이 나고
이런 얘기를 내가 왜 꺼내냐면 이 음악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하려면 이 내용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환상곡이라는 주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F샵 단조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건 특별히 더 불안하고 어려운 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음이 이걸 만약에 오케스트라에서 편곡을 한다 그러면 물론 그 정답은 아니지만 이 들어보세요. 하프라는 악기는 굉장히 특이해서 스케일을 쫙 그으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는 악기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화음으로 가서 그 화피스가 손가락이 좀 바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따라 그렇게 하프가 조용히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무대에서 뭐 공연이 되어서 커튼이 올라가면서 그 뒤에 뭐가 보이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텐데 F샵이 되게 짚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생은 굉장히 고르게 잘 쳤어요. 소리를 잘 냈는데 이 앞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그 소리를 하프처럼 하나는 다 들리되 너무 앞에 사람들한테 다 가지 않는 그런 소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청중에게 이 음악을 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달라질 거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좀 더 작게 했다가 크레센도를 했다가 작아지는데 그것도 아주 약간만.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악기가 밝고 소리를 계속 내면 쌓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안 쳐도 크레센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서 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밑에 있는 베이스음은 이 전체 하모니를 다 꽤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그런 음이잖아요.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페달을 사용할 때 얘를 치고서 페달을 나중에 밟으면 이 댐퍼 페달이라는 그 효과를 덜 봐요.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곡을 할 때는 약간 살짝 밟아서 이 댐퍼를 올려놓은 다음에 치면 다른 줄들까지 같이 동시에 울려서 그 배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들리고 작은 음이라도 이 전체의 공간을 감싸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내면 그 줄 2개만 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더 드라이한 소리고 한번 딴 거 치지 말고 페달을 밟고 이 소리만 내보세요. 페달을 밟고 살살 밟고 아니 어떻게 소리를 낼 건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내면은 소리가 울림이 달라질 거예요. 해보세요. 일단 페달 먼저 밟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나 더. 이 소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냐면 이 앞에서 이 처음에 세팅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올려서 작아지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 힘이 모아지죠. 그러면 힘 전달이 빠르게 되면서 소리가 뾰족해져요. 근데 이런 거는 더 넓고 퍼지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써서 무게를 더 분산시켜서 눌러볼래요? 오, 이 소리는 뽕 하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다음에 요것만 내볼래요? 좋다. 요것만 내는데 이 처음에 네 음이 이 처음에 분위기를 다 세팅을 해요. 다른 데는 조금 더 편하게 쳐도 여기만 작게, 제일 작게 치면 그러면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다시.
어땠어요? 자기가 듣기에? 아까보다 훨씬 난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손가락 놀려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듣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무대가 아직도 어둡고 컴컴해서 뭐가 뭔지 잘 안 보이고 안개가 낀 어두운 무대 장면 같은 그리고 이 스토리는 예쁜 스토리가 아니라 좀 무서운 환상의 마법사가 나오는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참 구슬픈 멜로디네요, 그렇죠? 피아노의 장점이 악기가 뭐냐면 멜로디를 치면서 반주를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10손가락이 있으니까 10명의 주자를 한꺼번에 같이 연주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또 오는 점은 10손가락이 똑같이 소리를 내면 음악적이지가 않은데 학생은 멜로디도 잘 부각하고 뭐가 중요한지 그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소리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배열을 했어요.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것은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이 안에서 받쳐주는 하모니인데요. 굉장히 이 화음 F샵 마이너 화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걸로 가서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 19세기 음악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악보에다가 이 음악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하나 줬어요. 뭘까? 액센트 여기 있는데 그게 글자 그대로 액센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거나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를 강조를 해서 여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음악을 보면서 나오는 화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표현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벌써 잘하고 있는데 악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모니 자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치면 좋습니다. 뇌가 관여하지 않은 기계적인 반복 연습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뇌가 먼저 관장을 해서 몸이 가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반대로 거꾸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명령을 하는 대로 근육들이 움직일 것 뿐이고요. 연습이 어떨 때는 지겹거나 지루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같은 분석적인 마인드를 하지 않고 그냥 손만 돌리면 근육도 손상이 되고 테크닉이 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10분을 하더라도 딱 정신 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나한테는 음악이 풍부하게 들리는데 어때요? 뭔가 또 치면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줄게요. 이 도샵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소프라노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여기 다음에 나눈 이 시의 음은 멜로디예요? 아니면 밑에서 받쳐주는 반주예요? 반주. 그러면 이거를 요 정도를 쳤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날수록 성부 간의 차이가 나면 날수록 입체적인 음악이 되면서 연주가 좋게 들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눈물이 나다가 쭈르르 흘리는 장면 아닐까 하는데 이 화음이 너무 이로 갔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음이 어떻게 울리냐에 따라서 눈물이 얼만큼 나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조용해야 되지만 두 번째 노트가 너무 작아도 그 느낌이 안 나게 됐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감정적인 코드를 굉장히 표현을 잘했고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던 시간까지 약간 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표현이 좋았고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돼요.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크게 음악을 볼 때 얘기하면 되고 고개를 언제 떨고요? 이 말하는 사람이. 여기? 세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학생을 과장되게 흉내를 왼손으로 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을 하고 다른 노트를 치면서 준비를 하느라고 네 번째 노트가 다른 때보다 커졌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섬세한 분위기를 흐리게 되겠죠.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피아노에서 중요해요. 여러 악기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만든 악기 같아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그 슬픈 음악을 부르면서 갔는데 갑자기 변하는 군데가 있죠. 그리고 점점 크리셴도가 있다가 피아니시모가 나오는데 이 피아니시모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연주 현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잔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피아노 자체도 이 소리가 잦아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진동을 세게 하던 것을 멈춰야 되니까. 그거를 안 하고 가면 소리가 묻히게 되니까 그 효과를 보게 하려면 여기에서 서프라이즈로 장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이렇게 예쁘게 하라고 피아니시모로 해놨으니까 작게는 치되 약간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너무 많은 걸로 들리고 양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만 써야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오른손이랑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로 했어요. 근데 크리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크리셴도. 사실은 근데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이 같은 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에 크리셴도를 하지만 얘가 제일 커졌을 때는 얘를 넘어서면 안 돼요. 반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컸고 그 폴트니까 약간만 더 키우면 되고 이게 더 아름답게 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기 왼손에 코드가 이렇게 나면 준비가 안 되죠. 우리 청중의 귀가 다시. 그리고 되게 좋은데 지금 되게 처리를 잘했어요. 그거 앞으로 생각해보고 이거 정말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건반들을 눌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건반의 겉만 살짝 이렇게 만지는 느낌으로 소리를 줄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해보세요. 여기 바로 자, 이제 또 화성 문제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안 갔죠? 딴 데로 확 갔다.
갑자기 틀었어. 화음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진 않았지만 학생이 생각을 하고 내용을 인지를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음악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까? 자, 여기서도 똑같은 종류의 코멘트를 할 텐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한 마디 동안 또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데 어떻게 틀었어요, 멘델소니? 마이너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악상을 보면 폴티시모 처음 나왔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에서 그 브라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조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야기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랬었대, 그런데 하면서 상상이 가죠? 뭔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부터 해볼까? 오케이. 멜로디가 한번 다시 들어오면서 이 중간에 발전이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드라마틱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음표도 많아지고 치는 것도 많아지고 손이 바빠지고 하는데 우리 피아니스트들은 음표가 많아지면서 빨라지면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박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급하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은 급하게 치는 거는 절대로 없지만 그 어느 순간에 물리적으로 점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섹션이 열린다거나 할 때에 머릿속에서 그 전 섹션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시간을 약간 두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음악 연주할 때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거는 두 마디에서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따따따따따따따따 브라스들이 또 트럼펫이랑 트롬본이랑 나와가지고 같이 조인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따따따따따따따 도를 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따따따따따따따
빰.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지휘자가 다다라다다라다 빰빰빰 이렇게 갈 거잖아요. 엄연히 따져보면 요만큼의 시간을 더 두는 거긴 한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이 다음 섹션의 첫 박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커지고 머릿속에 있는 그 환상의 오케스트라 멤버들한테 큐를 줘야 돼요. 네. 오케스트라 멤버들은 얘는 영상으로 보는 특성상 이 지금 실제 공기의 진동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왜곡이 돼서 항상 나가지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가 만약에 있으면 그 악기를 연주를 해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들은 원리들을 적용해 보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마치죠. 이 건반이라는 것은 지렛대잖아요. 네. 예, 이 원점에서 멀어진 지점이 가장 가는 거리는 멀지만 무게는 제일 가벼워요. 네. 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리가 짧아지고 무게는 점점 늘어나는데 네. 피아노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건반이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건반의 무게가 우리한테 다르게 다가오는데 네.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치려면 이 끝에서 이렇게 치는 건데 그 단점이 뭐냐면 힘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 조정이 작게 치기엔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피아노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서 조용히 끝날 땐 안에서 치면 너무 안에 들어가도 힘들겠지만 이 중간쯤에서 하면 지렛대의 다른 무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중간쯤에 놓게 볼래요? 그리고 한 번은 제 스승님이 물어보셨어요. 소리를 내지 말고 천천히 아주 작게 소리를 건반을 눌러봐라. 얼만큼 느리게까지 쳐도 소리가 나는지의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데 마지막으로 이 코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구체적인 그 설명은 다 잊고 소리만 집중해서 마지막 세 코드 치고 마치겠습니다. 오호. 행복과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빨리 알아듣고 귀도 좋고 그 음악적인 그 내용도 느끼고 해서 굉장히 같이 이 음악을 보고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